자, 이전 영상에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전에 했던 말은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 바로 이어서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Walking Code.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광범하게 적용된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법으로 정해졌고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비리나 불합리한 관행들을 이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기업에서만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전에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 직무 능력 시험하고 직업 기초 능력 시험을 같이 봤죠? 그러면 일반 사기업도 이렇게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할까요? 공기업하고 똑같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현재까지는 공기업하고 사기업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블라인드 채용 과정은요, 한번 시행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단 채용 과정을 설계를 해야 되고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공고에서부터 최종 면접 방법 그리고 이제 채점 기준까지 모두 설계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실시를 해요. 그리고 직무 능력 시험하고 직업 기초 능력 시험 문제도 만들어야 하고요. 채점 방법 그리고 이제 시험장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공기업이 50명을 채용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률이 100대 1은 우습게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게 잡아서 50대 1만 잡아도 50명을 채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이 한 2,5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날 한시에 2,500명이 시험을 봐야 하는데 시험 장소도 빌려야 하고 이 시험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게다가 이제 시험이 끝나면 이거 채점도 해야 하고요. 인적성 검사까지 나중에 이제 실시하려고 하면 이거 보통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말 주의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공정성하고 투명성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 과정에서 문제나 채점이 좀 잘못되면 이 일을 신청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공기업은 돈 쓰고 사람 써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잡음이 생기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눈에 딱 보이는 이제 그런 비용은 아닌데 어쨌든 이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공정성하고 이제 투명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기업들은 돈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Walking Code. 그러면 이번에는 일반 사기업들을 좀 보죠. 일반 사기업들 중에서 대기업 몇 군데 빼고 채용 과정 자체에 공기업처럼 돈이나 인력을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제 정작 채용에 돈을 쓸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기업들은 이제 뭐 공개 채용을 거의 안 하잖아요. 뭐 거기야말로 진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뽑는지. 하여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법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부터 적용된다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뭐 인사 담당자는 고사하고 입사 지원서 양식도 제대로 없는 업체가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할 수 없는 기업들은 이전처럼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지원자 자유 양식으로 받는 대신에 블라인드 채용법에서 금지하는 뭐 그런 내용을 쓰라고 강요하지는 못하는 그런 형태의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직업 기초능력 시험이나 직무 능력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공기업들은 이제 이전과 같이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할 거고요. 일반 사기업들은 대기업 몇 군데를 제외하면 실제 직업 기초 능력이나 직무 능력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되 지원자들의 신상에 대해서 블라인드 채용법에서 금지하는 그런 사항들은 제외하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도 이전같이 지원자들을 이제 불편하게 했던 뭐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같은 이제 쓸데기 없는 질문은 이제 하지 못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시면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하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출신 학교, 고향, 부모님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면
여러분들도 블라인드 채용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나요?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이제 지원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채용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지원서에 기술했을 때는 이제 서류 단계에서 불이익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하고 공기업 외에는 이렇게 이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까 싶네요. 어쨌든 지원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신다면 그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이제 입사 지원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일 자체 양식이 없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그러면은 기재 금지 사항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블라인드 채용법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이제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은 지금하고 이제 바뀌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제가 좀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입사 지원서 중에서 이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더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면접관들이 이력서에서 이것저것 확인하기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1차 시험을 통과하고 면접에 들어온 이제 지원자들을 향해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업에 지원하실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면접을 예상하셔서 전략적으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면접관들이 스스로가 이제 만들어서 하는 질문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좀 솔직하고 자신감 있게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이제 소설을 썼다가는 면접 초반에 이제 면접관들한테 이제 말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자소서는 정말 이전에도 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더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당부드리는 말씀은요, 이제 공기업에 지원하실 분들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중에는 일단 단시간에 여러 군데 이제 공기업을 지원하시고 확률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공기업에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지원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원하시는 공기업을 한 군데에서 세 군데까지 먼저 정하시고요. 이 공기업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는 이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의 이제 취업이나 경력직으로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그 취업을 희망하시는 공기업의 홈페이지나 이제 회사 사무들을 좀 취합하셔가지고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기업의 편제,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무슨 부서가 있는지, 지사가 있다면 지사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무조건 좀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지난 1년 동안 그 공기업에 관련된 뉴스들을 좀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제 직업기초 능력에 보면 조직 이해 능력하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그 공기업의 업무 체계를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원자가 해당 공기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 시험을 치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면접에 가시게 되시면 이제 면접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이제 직무 적합성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런 지식들이 있으면 정말 유리한 고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 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기업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가고 싶은 기업을 정하시고요. 최소한 1년 정도는 꾸준하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원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공기업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면접을 고려하시고 작성하시는 게 좋다, 이제 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희망하시는 공기업을 먼저 선정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이유는 사실 지금 블라인드 채용이 자리를 잡아가는 곳은 현재로서는 이제 공기업 채용 분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공기업이나 이제 공무원의 채용비율을 높여갈 것이라는 이제 그런 예측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기회가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 주변에 보면 충분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이 공기업 채용에 관심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은 좀 낯설어요. 그쵸? 뭐 NCS 이러니까 무슨 국가 정보기관 이름 같기도 하고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 NCS라는 시스템 위에 이 블라인드 채용이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기업에서는요,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이제 경력직들도 상당히 많이 뽑아요. 채용을 많이 하는데 이 시스템이 실제 도입된 게 아직 3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다른 직장에 취업하신 분들은 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공기업 채용에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공기업 채용을 준비하신 분들은 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경쟁률을 높이냐, 이제 경쟁률을 높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죄송하고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정말 나는 모르겠다, 나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나 지금 가고 싶은 공기업에서 최근에 채용 공고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공고 자체를 내가 좀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능력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다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니까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저한테 댓글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좀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많이 도움은 안 될지라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했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 다음에 또 여러분들하고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이제 그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